너는 내 존재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충격을 받으며 물었고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왕이면 빠르면 좋죠.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 이젠 나한테 막말까지 해.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막말하셨잖아요. 어머님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고 막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딴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말이야. 집안 교육 언급 마세요.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내 아들이 뭐가 어땠어? 뭐가 어떻게요? 아주 형편없죠.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더 할 말 있으면 해봐.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경자입니다. 올해로 75이 된 할머니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쑥스럽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그릇도 닦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지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키워낸 아들과 딸입니다. 특히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어요. 딸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주로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상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민지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어울리는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집도 사주지 못하고 혼수도 충분히 준비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민지의 친정에서는 딸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부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2달이 멀쩡할 때까지 일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결혼식 날 아들과 민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 후 저는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죠. 혼자 살고 있던 저는 수입이 끊겨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담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아들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 받으세요. 나중에 더 많이 벌면 그때 더 드릴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래도 받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아왔기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막막했는데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올 때마다 반찬을 가득 담아 챙겨주곤 했습니다. 음식도 해주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챙겨주었죠. 둘 다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장 보러 갈 시간도 요리할 시간도 빠듯할 테니 그것이라도
제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반찬을 건네며 이건 냉장고에, 이건 냉동실에 넣어야 해.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시간만 때우다가 서둘러 집에 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떠나는 모습에 저는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늘 그래왔듯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민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냉랭해지는 민지의 태도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걸까?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지의 속마음을 듣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축하하러 온다고 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가 보니 주차장 구석에서 아들과 민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싸움에 끼어들기 어려워 그저 숨죽이며 듣기만 했어요. 아들은 민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차까지 했잖아. 힘들게 이러지 좀 마. 여보,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자. 생신인데 우리가 챙겨야지. 그런데 민지의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명절에, 어버이날에, 생신에, 여름휴가까지. 뭘 이렇게 자주 찾아가야 해? 또 그만큼 선물도 사고.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꼭 돈으로 계산해야 돼.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잖아. 그러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을 싸줘. 구질구질해. 필요도 없는 생활용품 가득 챙겨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나? 그거 집에 가자마자 전부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일이야. 이젠 그만 좀 하시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그녀는 구질구질하다며 모두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써서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기서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도 비위생적이라 먹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외식을 하면 몰라. 왜 어머님은 굳이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거야? 비위생적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해. 엄마 욕하지 마. 그러자 민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래, 마마보이 남편 만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엄마가 좋으면 그냥 엄마랑 단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만 힘든 건데? 엄마만 불쌍하지? 난 안 불쌍해? 싫은 거 꾹꾹 참아가면서 돈 한 푼 없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 챙겨야 하는 나는 안 불쌍하냐?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저도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민지는 일이 바쁘다고 못 온대서 나만 왔어. 같이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출발은 같이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 회사에서 와 달라고 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려주고 오는 길이야. 아들의 변명이 너무 뻔해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둘이 요즘 괜찮지? 별일 없지? 그런 거 아니야. 민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왔어.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고 전해달래.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이었죠. 뒤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아들 앞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고 짜증난다고 해도 신랑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걸 몰라주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뒷담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같이 분노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와 따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며 피하더니 결국 만나 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불렀어. 그냥 우리 며느리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지만 민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운한 걸 갑자기 말씀하시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민지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우리는 서로 가족이 돼 가고 있는 중이잖아. 서로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며느리랑 시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취향도 알고 성격도 알면 좋잖아.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니? 민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진짜 없어요. 서운한 것도 없고요. 저 사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서운한 게 없는데 자꾸 물어보시니 난감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시간 낭비. 너한테는 이게 시간 낭비니? 내가 버스 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너 만나겠다고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넌 나랑 있는 거 불편하니까 일부러 시간 없는 척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잔소리 하시려고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언제 오시라고 했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싫으니?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막 대해도 되는 거야? 민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 싸주냐며 구질구질하다고. 너희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들었다. 내가 들은 걸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서운해서 잠도 잘 수가 없어서 너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 내 눈엔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였니?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다 갖다 버릴 만큼 내가 밉고 짜증났어? 민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애써 참으며 계속했어요. 끝까지 발뺌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져? 나는 그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더 편해질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뒷담화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으면서 내 앞에서 서운한 것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딸 시집 간다고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서운했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희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결국엔 짐이 되셨잖아요. 아들한테 돈 받고 사시잖아요. 다리 다쳤을 때 사람이 저를 속이고 어머님한테 돈 줬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돈 내가 전부 다 갚을게. 그럼 됐니? 그거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갚으시고요.
민지의 냉랭한 대꾸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마. 그런데 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니? 내가 아들한테 억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 몇 푼 받은 게 다인데 그것도 용돈에서 준 거라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미움받아야 되는 거야? 한 번 터진 감정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돈 받은 거 전부 너희 반찬값으로 다 썼어. 근데 그걸 갖다 버려? 맛도 안 보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는 안 먹는다 쳐도 아들 먹으라고 남겨둘 순 있는 거잖아.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냄새 배요. 그게 싫어서 그랬어요. 뭐, 냉장고에 음식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준 게 다 싫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안 먹냐고 꾸역꾸역 챙겨주는 건 어머님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은근히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전 그게 정말 싫었어요. 부담 주지 말고 살겠다고 하더니 툭 하면 보고 싶다고 연락하시잖아요. 전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제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데요? 원하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솔직한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속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에서 제가 했던 말 들으셨다면 제 속마음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걸 굳이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뒷담화 들켰으니 이제라도 잘하라고요? 며느리로서 어른 공경하라고? 결국에는 저한테 경고하러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상한 체하면서 둘이 만나자고 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항상 바쁘고 힘든 사람이니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불편한 거예요. 제 가슴은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찢겨 나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억지로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제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여태껏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민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사람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에게 저도 똑같이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고 없이 아들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등장하니 민지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은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의 불만 가득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미리 말해도 싫어할 거잖니? 그래서 그냥 왔다. 속으로 다짐했죠. 나를 싫어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날도 예고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리 놀라고 그래? 편히 생각해. 나도 편히 있다 갈 테니까. 그러나 민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가 뭐라 했니?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다 오렴. 난 여기서 편하게 쉬다 갈 거니까. 그래도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민지의 당황한 목소리에 말을 가로막았어요. 왜? 내가 냄새 나서 싫으니? 목욕탕 가서 세신까지 받고 왔다. 우리 며느리가 냄새와 위생에 아주 민감하다고 신경 써서 했어. 민지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니? 어차피 미리 얘기해줘도 준비 안 하면서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렴. 우리끼리 불편해서야 되겠어. 그러나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갈게요. 굳이 힘들게 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면서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것보다 힘드니 내가 스스로 찾아와야지 뭐.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다며? 나는 시간이 아주 여유롭거든. 이젠 내가 올게. 민지도 생각을 바꿨는지 대꾸했어요. 그럼 편히 있다 가세요. 저도 편히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이스 커피 잘 타시죠? 하나만 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내가 먹을 건 스스로 좀 해 먹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주말에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시간 나면 방 바닥이라도 좀 닦던가, 설거지를 좀 하던가. 민지는 제 잔소리에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원래 주말은 쉬는 날이에요. 평일에 힘들게 일하느라 피로가 쌓여 있는데 주말까지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요? 부모라면 딸이 힘들게 청소하는 모습 보면 더 걱정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편인데 설마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집살이? 퍽이나 내가 내 말 듣겠다. 평소에 시어머니 더럽다고 뒷담하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존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일단 며느리한테 존중받는 건 진짜 포기했어. 민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하긴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께 존중받기 포기했거든요. 저와 민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결국 또 다른 큰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존재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충격을 받으며 물었고 민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데 이왕이면 빠르면 좋죠.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 이젠 나한테 막말까지 해.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막말하셨잖아요. 어머님은 해도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고 막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딴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말이야. 집안 교육 언급 마세요,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내 아들이 뭐가 어땠어? 뭐가 어떡해요? 아주 형편없죠.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더 할 말 있으면 해봐. 민지는 계속해서 제 속을 긁었고 저는 더 흥분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 아들이 도착했고 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며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렇게 저와 민지는 서로 앙금을 쌓을 대로 쌓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상태가 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가끔씩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민지와는 만나지 않았어요. 민지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민지를 당장 내쫓으라고 호소했지만 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계속 닥달하자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알아요? 그냥 둘 다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좋게 지내면 안 돼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지에 대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모이지 않고 각자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이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조금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이혼했던 아이들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된 설득에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났고 사업 시도 끝에 결국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꽤 큰 프랜차이즈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오래된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민지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전 남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거기 알아요. 유학 시절 때 많이 갔거든요. 진짜로 거기 사장님이세요? 저는 요리를 전공했거든요. 언젠가 그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민지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본 저는 놀랐어요.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 남편과 제가 다시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 민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척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국에서 가게 차린다고 하셨죠?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민지는 저와 전 남편을 챙기며 친딸인 듯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고 이름도 처음 듣는 요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만든 것이라며 직접 먹여 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민지는 은근슬쩍 과거의 일을 꺼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드는 건 정말 버릇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반성할 테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저는 민지의 변화를 의심하며 물었어요. 바쁘다더니 갑자기 왜 날 찾아왔어? 어머, 어머님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간 뺄 수 있어요. 화 푸세요. 민지는 부드럽게 대답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귀한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참 고맙네요. 그나저나 아버님 가게 차리는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요식업 종사자라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아버님께 직접 연락드리는 건 실례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 가족이 돕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래 했잖아요. 가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픈하는 건 전문가인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속으로 민지의 속셈을 간파했어요. 딱 보니 시아버지가 차리는 식당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돈 없을 땐 그렇게 무시하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귀국한 아버지를 보니 꽤 얻어낼 게 있겠다 싶었는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겠지. 민지의 진심이 아닌 행동에 실망하면서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할게. 민지는 제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겉으로는 관계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민지의 태도 변화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와 있었던 일들과 그동안의 무시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 수 있었나. 그래 놓고 지금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게 더 화가 나. 아,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만약 내가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달려와서 사과하고
잘해주었을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남편은 무언가를 꼼꼼히 생각하더니 결국 민지에게 가게 일을 배워보라고 제안했어요. 민지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경영 수업이라고 생각했는지 꽤 진지하게 임했어요. 이미 가게가 자신의 소유인 양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때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가게 운영에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돕고 매출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이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발표를 한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쓴맛도 맛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해봐야 비로소 성공의 값진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할까 생각 중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버님, 그럼 가게는요? 가게도 재산이니 전부 처분해야지.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처분하시겠다고요? 그럼 여태껏 저한테 왜 가게 일을 배워보라고 하신 건데요? 그게 다 경험이지. 내 가게에서 경험을 쌓아서 내 가게를 오픈하면 되지 않겠어? 농담하시는 거죠? 여태껏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민지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줬잖아. 내가 공짜로 부려먹었어? 남편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게를 차려놓고 상속이 아니라 처분을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쌓은 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긴. 오히려 자식한테 물려줘서 망하는 꼴 보는 것보다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지. 그건 내가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마음 바꿀 생각 없어. 그럼 진작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는 뭐가 되나요? 내가 말했잖아.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거라고. 우리 며느리도 언젠가 내 뜻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경험은 개뿔! 하루 종일 막노동 같은 일만 시켰으면서! 민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남편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여태껏 참았던 건 그나마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선은 아버님이 먼저 넘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요. 민지는 혼자서 눈이 뒤집힌 채 발작을 하더니 결국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민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민지는 밥상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민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하긴 민지가 욕하고 화내는 모습은 여태껏 저만 봤으니까 남편과 아들은 처음 보는 게 당연했어요. 이로써 민지가 원했던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민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부부의 이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어쩌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며 아들을 위로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나 민지는 뒤늦게 후회를 했는지 아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해요.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분노 조절을 못한 것 같아. 널 위해 헌신하며 살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부모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한 꼴이 되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참 팔자가 박복한 집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어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회복해 갔죠.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가 더 나은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괜찮니? 엄마 원망스럽지 않아?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혼 후로 많은 걸 배웠고 엄마를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강해져서 기쁘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어요. 비록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남편과는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아들도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위로가 되고 싶어서예요. 며느리에게 8년간 폭언과 무시를 당하며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의 날들을 희망차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